자, 일단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웃도 추가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을 때 생각보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방문객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처음 이제 유입이나 이제 이끌어갈 어떤 이웃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원래 블로그 자체가요. 우리가 정보성 글을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이 얼마나 또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C랭크 알고리즘의 채점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어떤 액티비티 부분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웃이랑 소통하는 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웃은 다른 블로그와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웃인데요. 우리가 이웃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블로그 창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 여기 블로그 보이시죠? 요거 딱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글을 검색할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블로그 명이나 별명 아이디로 검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받은 블로그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건강 레크 체조 이렇게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바로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레크 체조 찾아보니까 깔끔이님의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죠. 이 블로그에 이렇게 와보니까 블로그의 대문도 보이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어떤 글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블로그 검색창에서 글에서 검색하는 건 블로그 포스팅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는 거라면 블로그를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아이디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어요? 이웃하고 서로 이웃에 대해서 아마 개념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밑에 프로필 창 있죠. 이쪽에 이웃 추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깔끔이님을 이웃 또는 서로 이웃으로 추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 즐겨찾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듯이 이웃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의 블로그의 내용을 그냥 받아서 보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웃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적는 글은 나의 블로그 탭에서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적는 글은 상대방이 받아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팔로우 또는 즐겨찾기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서로 이웃은 아까처럼 추가가 아니라 신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서로 이웃은 상호 교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서로 이웃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웃을 신청하면 저기 다른 이제 서로 이웃을 받은 쪽이 수락을 해주셔야 서로 이웃이 되는 관계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글을 쓴 것도 그 사람의 블로그에 그 네이버 블로그 요 탭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쓴 글도 저한테 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서로 이웃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이웃을 추가하실 때 이웃보다는 당연히 서로 이웃으로 하셔야 소통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서로 이웃으로 이웃 추가는 프로필 창이 있어요. 쭉 내려보면은 맨 밑에 깔끔이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웃 추가 보이죠? 여기 눌러서 이웃 추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이 블로그 탭에 있는 서로 이웃 신청을 눌러서 여기서 해당 사람을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가 가능하시니까 한번 이웃 추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블로그도 찾아가 볼게요.
오지라퍼를 찾아보니까 오지라퍼가 꽤 블로그에 많이 있네요. 오지라퍼 깜상 찾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쯤에 있어요, 현재. 그죠? 자, 오지라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웃 추가 하고 서로 이웃으로 추가해서 다음 누를게요. 네, 마틴님 블로그도 바로 찾아 들어왔네요. 재밌는 그림들이 많네요. 그죠? 자, 이웃 추가해서 서로 이웃 신청할게요. 서로 이웃에 여기 글은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어차피 실습으로 서로 이제 이웃 추가하는 거니까 가볍게 적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글들을 적고 있어요. 아, 이건 그냥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이 그룹 추가는 사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서이추 그룹하고 마케팅 그룹을 그냥 나눠서 이렇게 해놨을 뿐인데, 그냥 내가 만약에 그룹을 짓는 사람들을 기준을 나눠서 놓고 싶다 하면은 그룹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고기의 일상은 아직 작성된 글이 아무것도 없네요. 비공개로 해놨어요. 비공개로요? 제대로 못해서. 미리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포스팅 5개 이상은 쌓여 있어야 돼요, 나중엔. 왜냐면 다 채점 대상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평가를 시험을 보는 것도 물론 시험이지만 시험 보는 것보단 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팅 5개 이상은 쌓여 있어야 합니다.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리잖아요. 과정 중에 포스팅 1개씩 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것만 해도 실습 것까지 합하면 5개가 훨씬 넘죠?
네, 이유 추가, 서로 이유 추가요. 이게 게시물이 없습니다 뜨는 건요.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대표 포스팅을 뷰티 다반사인가로 놓으셨거든요. 근데 거기 포스팅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지금은 전체로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게시글이 뷰티 다반사에 많으면 좋은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가 다 뜨게 일단 세팅을 할게요. 이거를 어디로 가서 할 거냐면 제가 잠깐 제 블로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까 카테고리 있죠? 여기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어떤 거가 이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가 체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들어오면 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대표로 여기 찍혀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 풀어버리세요. 그러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보면은 얘가 이제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전체 보기가 기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적으셨던 글이 보이겠죠. 지금 전체 보기 눌러야 감미옥 설렁탕 맛집 후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일 전에 적으신 글이고 이 분의 블로그에는 현재 포스팅은 많진 않습니다. 지금 봉봉다반사가 저희 이제 수업 같이 들으시는 분이시죠. 전체 글은 7개의 글이 있고요. 이 글을 열어보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정도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보시면 양주 감미옥 설렁탕이라고 쳤을 땐 2일 전에 올린 포스팅이고 지금 1등으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잘을 쓰셨어요. 이 정도면은.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큰 키워드로 찾아보겠다. 이렇게도 찾아봤어요. 양주라는 시내에 있는 설렁탕집이다 라고 봤을 때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에 현재 이틀 전에 올린 포스팅이 올려져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도 예쁘게 설렁탕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보다 일단은 다른 뭐 예를 들어 그냥 이가 설렁탕 이렇게 돼 있는 데보다 눈에 띄니까 이렇게 보다가도 왠지 더 맛있어 보이니까 눌러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표 사진이 일단은 처음에 딱 봤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건물 사진이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설렁탕을 먹고 싶은 사람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설렁탕 그림을 눌러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땐 되게 대표 사진을 잘 선정하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설렁탕에 대해서 이렇게 후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이랑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도 잘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주차 걱정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렇게 영업시간까지 잘 적어주신 거예요. 간단히 제가 답글 적어드렸고요. 네, 다른 분들 이제 각각 이유 추가해 보시고요. 이유 받으신 분들은 블로그 탭으로 잠깐만 가보세요. 네이버에서 여기 네이버 블로그 탭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밑에 서로 이유 신청 있을 거예요. 여길 눌러서 서로 이유 받은 것들을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튜니님의 블로그인데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그냥 다이소에서 예를 들어 주방 비누가 필요해서 다이소 주방 비누라고 쳤다면
아마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뜨는 게 지금 넵튜니님의 블로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부적이 아닌 그런 큰 키워드에 속하거든요. 한 중형 정도의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바로 앞에 첫 장으로 뜨고 있죠. 근데 이게 비누 사진이죠, 이거. 아, 주황색 여기 조금 보이는 게 이게 비누예요? 어쨌든 뭐 모양은 괜찮긴 한데 비누 사진 같지는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다이소 꿀템으로도 나중에는 뜰 수는 있을 건데 약간 꿀템은 많을 것 같아서 얘는 조금 찾아보면 한참 뒤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쳐볼게요. 하나, 둘. 꿀템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참 뒤에 이제 어딘가에 뜨겠죠. 왜냐하면 블로그 지수가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너무 큰 키워드라 뜨지를 않지만 아까 다이소 주방 비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키워드에 뜨는 거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이소 EM 효소를 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이소 베이킹 소다를 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베이킹 소다 쳐보면 또 여기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보이겠죠. 지금 얘도 여기 떠 있어요. 그럼 베이킹 소다라고 쳐서 들어간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이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 베이킹 소다를 친 사람한테도 이 포스팅이 노출돼서 보일 거고요. 다이소 주방 비누를 친 사람한테는 더더욱이나 첫 번째에 노출돼서 보이기 때문에 1페이지 내에 굉장히 잘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키워드도 되게 많이 가져갔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신 거죠.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이 안에 다이소랑 그리고 주방 비누라는 단어가 요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얘가 굉장히 네이버에서 봤을 때 잘 적었다라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잘 띄워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되게 꼼꼼하게 잘 적으신 게요. 다이소에서는 품번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품번까지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게 게다가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되게 딱 눈에 띄죠.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아, 진짜 사봐야겠어요. 저 사봅니다. 진짜 궁금해서. 저도 다이소를 은근히 좋아하는 편이라. 어, 손톱도 되게 귀엽죠. 그래서 네, 되게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고 여기 해시태그도 잘 달아가신 거 보여요. 공감. 네, 공감도 많이 달렸네요. 오영삼, 김영진, 우리 반 아닌 사람들이 달았죠?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도 많이 달아주고요. 댓글도 지금 보니까 비밀 댓글 하나가 달렸네요. 자, 간단하게 제가 댓글 달아드렸고요. 다른 분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 메뉴에 관리해 보시면은 여기 이웃 그룹 관리가 있어요. 그럼 나랑 이웃인 사람들, 서로 이웃인 사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내 블로그 안에서 내 메뉴의 관리 여기서 기본 설정 밑에 열린 이웃의 이웃 그룹 관리 이게 들어오는 게 늦게 들어오나 봐요. 안 늦게 들어와요. 상대방이 추가. 바로 들어와요. 세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다 체크했는데 이제 들어왔어. 아 이제요? 두 개밖에 안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고. 늦게 오나? 저는 이거. 그래? 아 이제 두 개나 들어와. 들어오고 바로 들어오나 봐. 안 들어. 이제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네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첫눈에 반하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블로그를 쓰신 게 있는데요. 첫눈에 반하는 블로그 시작해서 4월 1일 날 적으신 글이 보여요. 근데 글을 하나만 두시고 다른 글은 따로 안 적으셨어요? 다른 건 그냥 비공개. 비공개 처리하셨어요? 뭐 연습용 글들은 비공개를 한다지만 과제글 같은 경우 비공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비공개는 사람들이 당연히 못 보니까 당연히 검색에 뜨지를 않겠죠? 예, 그래서 비공개 글보단 마케팅 글들은 다 과제한 걸로 잠깐 봤었어요. 이걸 내가 본 거였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로 일단 가서 블로그 탭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이런 식으로 내 이웃들의 새 글이 보여요. 2분 전에 블로그 벚꽃길 풍경 올린 사람, 이분은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겨울 나그네 분은. 예, 보시면 17분 전, 6분 전, 2분 전 막 이렇게 올리셔요. 그러다 보니까 예, 사진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에 이제 글 쓰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분이 쓰신 게 지금 18시간 전에 쓰신 블로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글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할 거면 공감을 눌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을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댓글 적으려면 이렇게 블로그 글을 보게 되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녁반 들으셨던 분인데 동영상만 올리고 뭐부터 안 적으셨네요. 이분 강아지예요. 이름이 케빈이라고. 귀엽다 진짜. 얘 너무 귀엽게 생겼다. 미야비하고 너무 닮았어 진짜. 어디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의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 있죠? 저희 이제 서로 이제 올렸던 분들이 이제 글들 있을 거니까 그 글에 공감도 한번 눌러보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보세요. 와, 연구소장님도 올리셨네. 이분 이제 보면은 예전 저희 그 과정에 들으셨던 분인데 컴퓨터 기초 부분을 잘 모르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과정 끝나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와, 잘 다녀오셨구나. 오늘 끝나고 다녀오세요. 그럼 되지. 자, 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포스팅을 보고 공감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글을 그냥 공감이나 뭐 꾹 누르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체류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만약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끔 한다라면은 이 분의 블로그에서 글을 읽는데 대충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스팅을 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2, 3분, 10분이나 걸릴까요?
보통은 한 2, 3분 정도 걸려요. 한 3분 정도? 한 2분 정도?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조금 이렇게 머물러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너무 한 자리에서 머문다기보다도 진짜 읽듯이 이렇게 좀 훑어 주시고 시간 조금 지나고 닫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블로그는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훑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몇 초 걸릴까요? 어떤 경우는 한 1, 2초 만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지수가 깎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페이지 뷰랑 체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체류 시간은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머무르는 시간을 고객들이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끔 하기 위한 작전으로는 뭐 작전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사진 글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은 원래는 2개 이상이면 되지만 여러 개를 넣는 이유는 글만 좌르륵 있으면 사실 읽다가 지루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사진의 형태로 지루하지 않게 예쁘게 보여지게. 왜냐 그림을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일반적인 글씨만 쫙 적혀있는 책보다는 그림이 있는 책이 좀 더 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중간중간 그러니까 사진이랑 글이랑 중간중간 잘 들어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이 좀 중요해요. 아무래도 사진만 넣는 것보다 동영상까지 같이 들어간 게 지수적으로도 더 점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동영상은 눌러서 보게 되면 동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이 들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체류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그냥 짧게 넣는 것도 동영상 지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하지만 그 동영상을 보느라고 걸리는 시간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손해볼 장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넣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글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요. 예를 들어 뭐 움직이는 어떤 느낌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기하니까 더 보게 되는 부분도 있고 포스팅을 집중해서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약간 움짤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좀 더 뭐랄까 포스팅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 글이 뭐 굉장히 잘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이분도 처음 쓰시는 것 치고는 진짜 처음에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검색만 하시는 분이셨다 보니까 선생님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이랬던 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쓰셨어요. 그죠? 생각보다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그분이 꾸미신 그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타이틀로 해서 만들으셨던 건데 디자인이 괜찮아서 제가 아예 그냥 스킨으로 하세요 라고 해서 스킨 사이즈로 좀 조정을 해드린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 이렇게 제일시장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했어요. 왜 안 나오냐? 나온다. 이분이 약간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화면이 좀 아니 그냥 동영상 좀 찍어볼게요. 잘 붙는다. 글을 올리는 거 어떻게 올리냐고요? 글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내 블로그에서 위에 여기 내 메뉴에 글쓰기 써서 올렸었죠. 포스팅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를 눌러서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제목하고 내용하고 적어서 발행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갖고 써봐야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오시는 게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숙제 오신 분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아직 개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
같이 이따가 한 번은 점심 먹고 나서 써볼 예정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댓글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셨는데요. 82페이지 좀 볼까요? 아까 제가 댓글 얘기하면서 공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분이 이제 설렁탕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사진도 되게 잘 올려주셨고 요 내용까지도 제가 보아서 여기다 공감도 누르고 댓글도 적었었는데요. 이 공감은 좋아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 게시글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다면 댓글에 보면 답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댓글이 달린 것만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블로그의 액티비티라는 거는 블로그에서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를 뜻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으면 그 댓글에 답글도 달아준다든지 같이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글 올리신 분들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분들도 내 댓글에 답글이 달리면은 아무래도 그 답글을 보러 다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보더라도 댓글이나 답글이 많이 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서 답글을 받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댓글 답글이 더 많이 달려지게 되는 부분이 되고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 블로그에 유입이 되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보시면요. 나중에 내 블로그에 통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재방문율도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댓글을 달면은 답글을 달면 그 답글을 보러 또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때 재방문이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방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선 여기 블로그가 되게 소통도 잘하고 되게 좋은 블로그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지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라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포스팅의 체류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주간이나 뭐 일간 이렇게 따져 보면은 요즘 일간이라고 했을 땐 거의 우리 책에 있는 글들 썼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이 줄어 있을 건데 보통은 글을 적으면 2시간이다 죄송해요. 2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물론 글이 더 자세한 글이라고 하면 4, 5분 정도 소요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평균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글을 제대로 잘 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네이버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블로그의 통계를 아직은 볼 때가 아니긴 하지만 미리 잠깐만 보자면 조회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방문 횟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조회수가 있고 방문자 수가 있는데요. 얘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 순방문자 수는 90명이래요. 그리고 조회수는 97건이래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냐면 방문한 사람들이 글 하나만 읽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글을 또 읽는 경우들도 있죠. 내 블로그에 와보니까 다이소 꿀템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읽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게 일종의 페이지 뷰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순 방문자는 90명이었더라도 그렇게 해서 조회를 해서 본 것들은 더 많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유입 분석을 잠깐만 들여다 볼게요. 자, 제 글이 요거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글 쓴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나를 보니까 네이버 통합 검색에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미니 가습기 고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고 콜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PC에서랑 그리고 이미지 검색에서도 많이 찾아본 게 보이죠. 그리고 뷰에서도 봤어요. 보통 네이버 뷰 검색 같은 경우는 모바일하고 카페가 묶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본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고 보시면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다 올린 것들은 구글에서도 뜨거든요. 따라서 구글에서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스마트 블럭이나 플레이스 이런 데서도 확인을 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검색할 때도 보면은 옆에 어떤 가게에 대한 리뷰가 있으면 그게 이제 블로그 리뷰가 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유입 경로를 보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내 고객들이 잘 들어오고 있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더군다나 더 알아볼 수가 있겠죠. 시간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최신 글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는 내가 블로그 글을 쓰자마자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블로그에는 당연히 있겠지만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기 시작하는 건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신 글로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 글을 발행하는 시간이 만약에 내 고객층들이 보통 9시 정도에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한 8시쯤 발행을 하면 최신 글로 앞에 또 뜨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맞추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대 분석은 그런 용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9시 무렵부터 한 20 무렵쯤에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뭐 뻔한 그래프긴 하네요. 그죠? 성별, 연령별 분포. 그러면 내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쯤 되는구나. 그리고 모바일로 많이 들어오나 아니면 PC로 많이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웃이 제대로 방문하거나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도 여기서 통계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따져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유튜브를 좀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 검색이 원래 검색 엔진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질 수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동영상을 많이 키우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영상이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입에 대한 거라든지 동영상의 재생 시간 이런 것들도 딱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로그 통계에서 확인이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동영상으로 유입이 됐고 시청자는 얼마나 있었나 공감은 얼마나 받았나 이런 것까지 통계를 뽑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통계까지 그냥 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블로그에서 서로 이웃을 하고 공감이랑 소통을 하면서 신경을 쓸 거는 블로그 안에서 일단은 체류 시간과 그리고 블로그에서 다른 블로그로 그 블로그에서 이제 다른 포스팅으로 넘어갈 때 들어가게 되는 페이지 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것도 일단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8에서는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챕터 8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쉬는 시간도 됐기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쉴 겸 일단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45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